안녕하십니까. 대출을 박살내는 남자 조철민입니다. 대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좋은가, 혼자 진행하는 게 더 유리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대출 상품을 비교해주는 사이트라던가 아니면 뭐 흔히 쓰는 토스 어플, 이런 데를 보시면은 제공되는 금융사가 거의 한정적이에요. 자기들과의 뭐 제휴를 맺거나 했는 그런 금융사들을 추천을 해주고, 제휴된 금융사들 상품만 알아볼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 어플들을 통해서 대출 한도를 조회하셨던 고객님들이 뭐 어플 조회에서는 뭐 몇천만 원까지 된다 라고 나와서 막상 신청을 했더니 500만 원밖에 안 되더라, 아니면은 대출 거절이 나더라, 이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뭐 물론 뭐 그런 걸 했다가 거절이 나셔서 이제 저 같은 상담사를 찾아서 다시 연락을 주시다 보니까 대부분 안 되시는 분들이 전화 주셔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거기에서 나왔던 결과값이 정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대출 진행을 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그것도 한번 알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대출 상담사들은 의뢰 주신 고객님이 대출을 받아서 성공을 해야 거기에 대한 수당을 금융사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상담사와 해당 고객은 목표점이 같죠. 대출 성공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객님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대출 상담사가 고객님들한테 어떤 부분들을 해드릴 수 있는가, 가장 쉬운 예로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모든 금융사들이 직장인 대출은 어디 금융사든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대출 조건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어떤 구체적인 그 심사 기준이라든가 대출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서 언급을 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뭐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고만 적어놨어요. 각 금융사마다 직장인을 취급을 하고 있더라도 그 직장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을 우대해주는 금융사가 있는 반면,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은 우대를 해주지 않고 병원이나 학교 이런 쪽에 근무하는 분들을 대기업 직장보다가 더 우대해주는 금융사도 있고요. 그리고 뭐 4대 보험이 무조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한 금융사도 있으며, 나 3개월 왜 근무했는데 안 되냐 물어보시면은 3개월 근무를 하셨더라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금융사에서는 거절이 났을 거다라는 거를 혼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담사가 커버를 해드리는 거고, 상담사가 가장 필요한 이유는 고객님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먼저 상담을 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조건에 가장 맞는 금융사를 빠르게 찾아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대출 심사자들이 심사를 정말 많이 깐깐하게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뭐 연체율도 많이 높아지고 뭐 금융권의 가계 대출 규제도 있고, 시대가 자꾸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대출 사기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져요. 그래서 그 심사자들도 이제 심사를 매우 깐깐하게 하는 편인데, 각 금융사마다 심사를 할 때 심사자들이 물어보는 질문 패턴도 있고요. 어떤 식으로 답변하는 게 스무스하게 통과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가 있죠. 그 부분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매우 커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지고 서류가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전화상에서 말 한마디 실수로 대출이 거절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내가 대출을 받아서 친척 누구를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부모님을 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떤 금융사에서는 대출을 받았을 때 심사자가 이 대출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었을 때, 받아서 뭐 누구 빌려주려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거절 처리를 하는 금융사들도 있어요. 뭐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제 코치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대출 상담사가 필요한 이유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걸러낼 수 있는 고객들을 대출 상담사가 커버를 해주는 바람에 못 걸러내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대출이 거절날 수 있는 거를 상담사가 미리 알고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장점을 알려드리자면은, 대출이 조금 뭐 안 되거나 심사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심사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서
이거 좀 봐달라, 유도리 있게 넘어가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조율을 해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약간 뭐 채무가 있으시다거나 혼자 진행하기는 좀 어렵다, 금융사 선정이 어렵다, 이런 분들은 상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100번 유리하니까 믿을 만한 상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제가 상담사에 대한 장점만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 단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을 때는 금리가 뭐 금융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본사를 통해서 혼자 진행했을 때보다가 평균 금리가 1% 정도 높게 나와요. 그거는 단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는 대출 상담사로 14년째 일하고 있고요. 지금도 대출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해드리고요. 제가 취급하는 대출 상품은 신용대출 분야입니다. 은행권은 취급을 하지 않고요. 저축은행하고 캐피탈, 햇살론, 사이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이 유튜브 채널을 그래도 믿고 봐주시고 항상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거의 뭐 일주일에 1개 정도밖에 못 올라가는데 뭐 그 부분은 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웬만하면은 일주일에 한 2개 정도 올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도 뭐 영업 채널이 유튜브만 있는 게 아니라서 다른 걸 하다 보면은 이 시간이 좀 잘 안 나긴 해요. 뭐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 2019년이 거의 끝나갈 때쯤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019년도에도 많이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내년에 2020년에는 항상 좋은 일만 더 많이 계시고 돈 걱정 안 하시는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